한방에 나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심장 질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원인과 증상, 치료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주관하는 해부학적인 개념의 심장의 개념과 함께 사람의 의식, 사고, 즉 정신기능이죠. 이러한 마음의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마음의 개념까지 심장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렇다면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유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금이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우리 외계의 자연 기후 조건 중에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기운을 육기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육기가 우리 몸에게 병의 요인으로 작용이 될 때를 유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유금 중에서도 특히 화, 풍, 한이 심장병의 중요한 발병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칠정을 들을 수 있는데 앞에서 심장의 개념이 정신의 기능, 즉 마음의 개념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람의 7가지 감정, 즉 희, 노, 우, 사, 비, 경, 공의 7가지의 감정 중 어떤 한두 가지의 감정이 아주 오랫동안 또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면은 그 또한 장부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병에 영향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의 부절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너무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비위 기능, 즉 소화 기능이죠.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습과 열과 담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또한 심장병의 발병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담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담음 좀 생소한데요.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한테 잘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 담음을 간단하게 정의드리면은 우리 몸의 체액 중에서 비생리적인 체액, 즉 깨끗하지 못한 혼탁한 체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노폐물의 대사가 정체된 이러한 담음도 심장병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심장질환은 심어증과 심실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어증 중에서 심기어증일 때는 권태감과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외에 맥이 느리고 약합니다. 이러한 심기어증 증상에다 몸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맥이 미약할 때는 심양허증이라고 하죠. 심혈허증일 때는요, 얼굴과 혀에 핏기가 없고 건망증, 불면증을 호소하고요, 불안해지고 맥이 아주 가늘게 됩니다. 심호허증일 때는 심혈허증 증세가 나타나고요,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맥이 가늘면서 빠르게 됩니다. 반면에 심장 기능이 과해진 심실증 중에서 심화항성증일 때는 입안이 헐고 혀끝이 빨개지고요, 입이 쓰고 갈증이 나면서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또 맥이 빠르죠. 다미심기증일 때는 정신이 맑지 않아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 둔해지죠. 맥은 매끄러우면서 빠릅니다. 심혈어저증의 경우 가슴이 아프고 어깨와 등이 땡기고 식은땀이 나면서 팔다리가 싸늘해지고요, 혀는 검붉고 맥이 가늘고 빠르게 됩니다. 보니까 증세나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한의학에서의 질병 치료는 1침, 2구, 3약이라 해서 침치료, 뜸치료, 약물치료가 주가 됩니다. 어떤 치료가 주가 됩니까? 역시 한약재를 이용한 약물치료가 유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물치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보니까 많은 약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심장 질환을 위해서 이 약물요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앞서 심병의 징후에서 말씀드렸듯이 심기허증과 심양허증은 보익심기, 즉 심기를 보강시켜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재로는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구감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체질에 맞게 처방을 구성해서 치료에 임하게 되고, 또 심양허증은 온통 심양시켜준다 그래서 즉 심양을 따뜻하게 소통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쓰는데 부자와 계지가 대표적인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허증은 마찬가지로 보혈자음, 즉 피를 보강해주고 음을 증강시켜주는 보혈자음의 치료 방법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약재로는 앞에 준비되어 있는 당귀라든지 숙지황, 단삼, 맹운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음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증강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심음어증은 영심안신 시켜주는 치료 방법을 같이 쓰는데 네. 영심안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시켜주고 또 정신을 맑게 해주는 치료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그러한 정신 안정제 같은 뭐 그런- 한의학에서의 그 조금 마음을 평온하게 시켜주는 그러한 네. 약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대표적인 약재로는 백복신이나 원지, 석창포 등을 들 수 있고 네. 이러한 약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꼭 각각의 환자의 체질과 병증 상태에 맞춰서 치료 처방이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네. 신장질환치료법 중 침구치료는 기혈이 잘 통하지 않는 경락을 풀어줘서 그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심장의 기가 흐르는 수소음 신경혈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팔 안쪽을 따라서 있는 음소해혈, 영도혈, 신문혈을 포함한 9가지 혈이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의 요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음신경의 음소해혈, 이 부위는 이 팔꿈치 왕관절의 횡문부가 제일 끝나는 부위, 이 음소해혈과 또 신문혈, 마찬가지로 팔목 부위죠. 팔목의 왕관절 부위의 횡문이 제일 마지막 5번째 손가락 부위에 접하는 부위입니다. 또한 영도혈이라고 해서 이 신문혈 1촌 5푼상에 위치하는 경혈인데 불면증이라든지 건망 또는 정충이라고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증상들에 상당히 효과적인 요혈입니다. 여기 맛있는 팥죽과 그리고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 차가 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가정에서들 간단하게 손쉽게 그 민간요법 차원에서 드실 수 네. 있는 음식물과 차종류인데요. 먼저 이 팥죽이죠. 네. 저희 이 붉은 팥을 한의학에서는 적소드라 그래서 상당히 적소드요? 많이 활용하는 약재입니다. 이 적소도 붉은 팥 한 80g 정도를 한 반컵 정도 됩니다. 네. 물 800cc 내지 한 1000cc 정도 용량에 불을 이 은근히 약한 불로 끓이게 되면은 먼저 처음에 초탕 나온 물은 약간 쓰고 독성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한번 버리시는 게 좋고 네. 두 번째 동량의 물을 넣어서 두세 시간 은근한 불로 끓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맛있게 생긴 팥죽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탕을 해서 만든 팥죽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러한 팥죽은 심장병으로 인한 부종이나 얼굴이 붓는 분들, 또 천식, 호흡이 가쁜 분들, 또 가슴이 아픈 흉통 등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이제 한번 드셔보시죠. 어떤 맛인가? 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원칙은 아무런 간은 안 넣는 게 좋은데 네. 많이 싱거워서 도저히 못 드신 분들은 조금의 소량의 소금은 넣으셔도 상관이 네, 없겠습니다. 맛이 고소한데요? 예, 구수한 예. 맛이 있으시죠? 차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옆에 나온 게 아까도 언급된 맹문동이라고는 하는 약재인데 맹문동 20g을 물 600cc 한 3컵 정도 되겠죠? 한 20분간 정도를 보리차 끓이듯이 후루룩 끓이면은 네. 이 뒤에 나오는 노란색이 예쁜 차가 됩니다. 네. 이 맹문동은 우리 몸에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효가 있죠. 네. 그 옆에 백복신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앞에 맹문동차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백복신차는 숭늉처럼 맛이 구수해서 드시기도 좋은데 그래요? 효과로는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친구들의 안정작용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안정제로서 그렇죠. 좀 마음이 좋겠네요. 편안하게 해주는. 네. 그 마지막에 산치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고 친숙하실 텐데 산치자는 직접 치자를 물에 넣어서 끓이게 되면 맛이 역해서 드시기가 좀 곤혹스럽고 네. 물 600cc 정도를 먼저 끓여서 한김 나가게 해서 한 80도씨 정도로 약간 식힌 다음에 치자 한 3, 4g을 물에 넣었다가 꺼내시면은 이렇게 예쁜 뽀얗고 노란 이런 차가 되겠죠. 네. 선생님, 갱년기를 접하신 분들 중에는 네. 심장에 열기가 많으셔가지고 예. 땀도 많이 흘리시고 또 흥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이 치자차가 상당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뿐만 아니라 심장에 상열감이라든지 입이 쓰고 열이 난다든지 화를 잘 내고 입에 갈증이 나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의학에서의 심병의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매사에 즐거운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심장의 양생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심장병의 초기는 병의 요인이 주로 화기, 더운 기운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뜨거운 음식을 좀 피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성 부종이나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좀 포만감이 들지 않도록 간단하게 가볍게 드시는 게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흡연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가셔야 네. 되고 음주 또 약물의 남용을 삼가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 바로 심장질환인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기차가 쉬지 않고 쭉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차 기관의 역할 또 펌프의 역할을 하는 심장,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심장 질환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장병에 대해서 직접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1. 혈압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다. 2.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다고 한다. 3. 뚱뚱해졌다. 4. 하루 20개 피 이상의 담배를 피운다. 5. 편안히 있어도 맥박이 1분간 90회를 넘는다. 6. 계단 오를 때 숨이 가쁘다. 7. 가끔 쥐어짜는 듯 압박을 받는 듯한 고통의 경험이 있다. 8. 양친 중 한 분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으로 사망하셨다. 네, 지금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이거 다 해당이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한두 가지 정도만 해당이 되고 뭐 나머지는 나하고 관계가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장질환이 도대체 어떤 건지 보다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시죠? 저도 오늘 그 병원에 가서 제 심장이 어떤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참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하기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은 앞으로의 기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심장이 아직 쿵쿵쿵쿵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우리 몸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본 오늘 가정의학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탈모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탈모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탈모증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